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스마트 그리드에 대해 가지고서 간단하게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스마트 그리드라고 하는 것은 전기를 갖다가 어떻게 우리가 똑똑하게 제어를 하느냐, 이 같은 문제인데,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우리 인간의 그 과학기술의 발전 과정을 보면은 우리가 1차 산업혁명부터 최근에 이르러서 4차 산업혁명까지 얘기를 갖다 하고 있습니다. 전기는 그 중에서 2차 산업혁명의 근간이 되는 핵심 요소가 되겠습니다. 우리가 2차 산업혁명에서 전기가 나옴으로 인해 가지고서 우리 생활의 실질적인 어떤 품질이 굉장히 올라갔다는 거죠. 우리가 이와 같이 더운 여름에도 시원한 환경에서 공부를 할 수 있게 된 것은 전기가 있어 가지고서 에어컨디셔닝을 하기 때문에 가능하게 됩니다. 또 우리가 신선한 음식을 갖다가 먹고자 할 때도 냉장고가 있기 때문에 가능하죠. 실제적으로 이런 전기가 공급됨으로 인해 가지고서 우리 생활은 훨씬 더 윤택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2차 산업혁명의 핵심은 이 전기가 되겠습니다. 근데 우리가 3차 산업혁명에서 우리가 정보화 사회, 디지털 사회, 어떻게 보면은 온라인이라는 가상의 세계가 있었고, 이제는 온라인과 현실 간의 상호 결합에 의해서 새로운 어떤 융합된 세상이 나타나는데, 어떻게 보면은 이것을 우리가 4차 산업혁명의 핵심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중에서도 이 전기는 매우 중요한 것인데, 오늘은 이 전기를 어떻게 4차 산업혁명에 맞게 스마트하게 할 수 있는가 그렇게 하는 것이 스마트 그리드라고 하는데, 이것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우리 생활에서 이 전기는 벽에 있는 코드를 꽂으면은 우리 가전들에 있는 모든 것들이 작동을 하게 돼 가지고서 우리 생활을 윤택하고 또 편리하고 풍요롭게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런 전기는 이와 같이 송전탑을 통해 가지고서 발전소에서부터 우리 가정까지 이렇게 배달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배달망, 전기를 이와 같이 전송하는 거기 위해 가지고서는 발전소가 있어야 되는데, 조금 옛날에는 우리가 화력발전소라고 해 가지고서 화석 연료를 사용한다거나 또는 석유, 가스 이런 것들을 생산해 가지고서 터빈을 돌려서 전기를 갖다가 발생을 했었습니다. 그래 가지고서 이와 같이 전기를 각 가정에 또는 공장에 이와 같이 배달되는 망을 구축하는데, 이런 망을 뭐라고 그러냐면은 우리가 전력망이라고 그럽니다. 망을 그리드라고도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와 같은 전력망에 의해 가지고서 학교, 건물, 가정, 공장 이와 같이 필요한 곳에 전기를 갖다가 공급을 합니다. 그런데 어떤 조건으로 인해 가지고서 이런 망 쪽에서 예를 들어서 태풍이랄지 이런 것에 가지고서 태풍이 불어서 이런 전력망에 나무가 선을 갖다가 차단한다거나 이러면은 바로 그 지역에서는 전기가 나가가지고서 이와 같이 블랙아웃이 되는 거죠.
이렇게 되면은 상당히 큰 문제가 발생합니다. 기존에 이와 같은 망을 사용했을 때에는 어느 한 곳에 전력망이 차단이 되면은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복구할 때까지는 상당한 시간 동안 고통을 겪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어떤 사고에 의해 가지고서 전력이 실질적으로 공급이 안 되는 경우도 있지만은, 그러나 발전량보다도 사용량이 많아 가지고서 이와 같이 전력이 공급이 안 되는 현상이 있는데, 이런 것을 우리가 블랙아웃이라고 그럽니다. 따라서 하절기, 여름과 같이 에어컨이랄지 냉방기를 많이 트는 경우, 또 공장에서 또 공장이 가동이 매우 가동률이 높았을 때 이와 같은 전력 소모가 높아 가지고 실질적인 발전량이 전력 수요량을 맞추지 못할 때 발생하는 블랙아웃이 훨씬 더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전력난을 해결하기 위해 가지고서는 우리가 발전소를 증설해야 되죠. 그러나 발전소를 증설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수력발전소를 한다. 그러면 사실은 수력발전소는 우리나라 예를 들어봐도 더 이상 발전을 할 수 있는, 건설할 수 있는 곳이 없는 거예요. 물론 다른 나라에서도 기존에 이미 건설해야 할 수 있는 곳에서는 거의 건설이 끝났어요. 자, 그러면 수력은 어떻게 보완할 수 없죠? 그럼 화력을 보완해야 되죠. 그럼 화력은 우리가 기존에 석탄원료나 또는 석유나 또는 가스 이런 것을 내 가지고서 해야 되는데, 이 CO2라고 해 가지고서 지구 환경 문제에 큰 영향을 미치므로 역시 화력 발전소도 키울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또 우리가 또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것이 원자력 발전소인데요.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후쿠시마 원전, 체르노빌 원전 사고, 그래서 한번 원전 사고가 나면은 막대한 인명 피해는 물론 환경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이 원자력 발전소를 건설하는 것도 여의치 않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공장을 가동하는 걸 멈춰야 되느냐, 아니면 우리가 전기로 인해 가지고 쾌적한 생활을 누리고 있는데 이 여름에 25도가 아니고 28도로 살아야 되느냐, 이것은 상당한 문제가 있습니다. 에너지 전략도 한도가 있지, 이게 문제가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은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고민을 해봐야 됩니다. 공장도 멈추지도 말고 또 우리의 삶의 질도 낮추지 않고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없겠느냐 이거죠. 자, 이것을 방법이 있다 이거죠. 그게 어떻게 하느냐, 기존의 전력망을 스마트하게 만들면 되겠다 이거죠. 그 스마트라고 하는 것은 뭐냐, 우리가 요즘에 스마트라는 말을 많이 듣잖아요. 스마트는 기본적으로 인텔리전트, 어떤 지능적인 요소가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똑똑하다, 인텔리전트, 지능이 있기 때문에 똑똑하죠. 그리드는 전력망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구축된 이런 전력망이 아닌 똑똑한 전력망을 갖다 구축을 하면은 실질적으로 전력을 효율적으로 이용해 가지고서 이와 같은 문제를 줄일 수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얘기하세요. 그래서 전력망을 좀 똑똑하게 한번 만들어 보자. 그럼 문제가 돼요. 그럼 전력망을 어떻게 스마트하게 만드느냐. 전기라고 하는 것은 2차 산업혁명 시대에 나왔지만은 이것을 어떻게 똑똑하게 하느냐, 이걸 하기 위해 가지고서는 IT 기술을 접합한 4차 산업혁명의
개념이 들어가야 된다는 거죠. 그 4차 산업혁명과 같은 여기서 핵심적인 것이 바로 IT 기술이죠. 자, 우리가 이 IT 기술을 이용해 가지고서 한번 전력망을 똑똑하게 만들어 보자. 이렇게 해 가지고서 생각을 해 보니까, 그러면은 기존의 전력망을 똑똑하게 만들기 위해 가지고서는 뭐가 필요할까? 바로 AMI, Advanced Metering Infrastructure, 이게 필요하다는 거죠. 이것은 뭐냐면은 여러분들이 각 가정에 전기를 얼마나 썼는가를 요금을 부과하기 위해 가지고서 전력계가 돌아가고 있습니다. 이 전력계를 똑똑하게 만들어 가지고, 즉 현재는 소모량만 아는데 중앙에서 정보를 보내고 또 중앙으로 정보를 상호 송수신 해 가지고서 제어를 할 수 있게 만든다는 거죠. 통제를 할 수 있게 만든다는 거죠. 그러면 지금 어느 집에서 전기가 너무 많이 소모하고 있다, 그러면 경고를 보낸다든지 이런 것이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기계를, 장비를 또는 센서를 뭐라고 그러냐면은 AMI라고 합니다. 따라서 스마트 그리드가 되기 위해 가지고서는 기본적으로 이런 인프라를 구축을 해야 된다는 거죠. 만일 이런 인프라가 구축이 된다면은, 예를 들어 가지고서 전기요금이 항상 똑같은 요금이 적용되는 거 아니라 심야 시간대에는 전기를 쓰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전기를 써도 전기요금을 낮게 책정해 줍니다. 그러나 우리가 오피스 아워, 일하는 시간대에서는 전기를 많이 쓰기 때문에 전기를 그때 쓰면 전기요금이 높아지게 됩니다. 따라서 남들이 전기를 쓰지 않는 시간에 전기를 쓸 수 있도록 한다는 거죠. 예를 들어 가지고서 세탁기가 돌아가는 시간을 낮에 피크아웃 때 하는 것이 아니고 2시나 3시 모든 사람들이 잠들어 있을 때 돌아가게 한다든지, 이런 것이 제어가 가능해 가지고서 각 가정에서는 전력 요금을 결과적으로는 절약할 수 있는 이런 것이 되는 것이죠. 그래 가지고서 이렇게 하기 위해 가지고서는 AMI라는 인프라스트럭처도 필요하지만은 집에서 사용하는 가전들이 스마트화 돼야 된다는 거죠. 이런 스마트화라는 것은 서로 간에 상호 통신을 해 가지고서 제어가 가능하도록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켜지는 시간, 꺼지는 시간, 동작 시간, 이런 것들을 제어가 각각의 가전제품의 용도에 따라서 제어를 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꺼지고 켜지고 꺼지고 켜지고 하는 걸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할 수가 있느냐? 그러면 또 한 가지 인프라로서는 뭐가 있냐면은 ESS라는 것이 필요합니다. 전기는 기본적으로 저장하는 것이 불가능해요. 전기를 갖다가 저장만 할 수 있다면은 얼마든지 좋겠는데, 전기는 생산하면은 바로 써야 돼요. 근데 이것을 저장할 수 있는 것이 배터리라는 것이죠. 여러분들 배터리에다가 전기차도 나오고 그러지 않습니까? 전기를 저장해서 전기로 가도록 만드는데, 이것을 전기를 저장하는 시스템을 우리가 ESS라고 합니다. 이게 에너지를 저장하는 시스템이다, 이렇게 해요. 그래서 우리가 심야 시간에 ESS에 충전을 해가지고 또 피크타임 때 이 배터리를 갖다가 사용할 수 있는 이런 인프라가 필요하다는 거죠. 예를 들어 가지고서 우리가 태양광이랄지 이런 솔라셀러 해가지고서 발전을 합니다. 여러분들 교회에 나가보면은 이런 태양광 발전 시설이 굉장히 많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햇빛이 비치는 낮에만 전기를 생산하고 밤에는 생산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낮에 여기 저장 장치가 있어 가지고서 밤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되거든요.
이것이 뭐냐면은 바로 ESS인데 여러분들은 간단하게 배터리라고 충전 배터리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어요. 충전을 하다가 전기를 충전한다. 여러분들 휴대폰을 사용한다 하더라도 이것을 충전을 해가지고서 사용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각 가정에는 AMI가 필요하고 그 다음에 실질적으로 낮에 발전된 것을 저장하기 위해 가지고서는 ESS라는 이 저장 장치가 필요하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와 같은 인프라가 구축이 되었을 때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스마트 그리드화 해가지고서 우리가 블랙아웃 걱정이 없이 전기를 사용할 수 있겠는가? 이것을 하기 위해 가지고서는 실질적으로 각 분야에서 하시는 분들의 역할이 다르기 때문에 긴밀한 유기적인 협조체제 구축이 필요합니다. 즉 발전업체에서부터 우리나라는 한국전력, 한전 KPS, 전력거래소 이런 발전 전력 사업자와 그 다음에 이것을 갖다가 인텔리전트게 하는 통신업체, 그것을 또 제어하는 프로그램을 짜는 소프트웨어 업체, 이런 사람들이 연합을 해가지고서 협조체제를 구축을 해가지고 실제적으로 이렇게 됐을 때 우리가 스마트 그리드화 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은 여기에서 보는 것과 같이 오늘날에는 원자력이나 화력이나 수력 이런 것 대신에 실제적으로 여러 군데에서 발전이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떤 한 군데에서는 전력이 남고 또 어떤 한 군데에서는 전력이 모자랄 때 이것을 조절을 균등하게 할 수 있는 것이 통신을 통해 가지고 소프트웨어적으로 인텔리전트 한다는 거죠. 근데 어디에서 부족하고 어디에서 남는가 이것을 알기 위해 가지고는 각 가정 또는 공장 이런 데 AMI Advanced Metering Infrastructure 이것이 있고 그 다음에 또 각 태양광이나 풍력 이런 데서 발전되는 것은 ESS라는 저장 장치가 있는 상태에서 우리가 실질적으로 스마트 그리드를 현실화할 수 있는 것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하면은 어떻게 우리가 하느냐, 실질적으로 우리 국민이 또는 소비자인, 수요자인 이런 분들이 실질적으로 사용하기 쉽게 어떤 그 서비스를 갖다 개발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그 스마트폰을 여러분들 예를 들어 가지고 컴퓨터를 사용하려면은 배워야 될 게 많잖아요. 그래서 컴퓨터를 사용하시지 못한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만약 스마트폰은 어떻습니까? 스마트폰은 몇 번 설명만 들으면 바로 사용하지 않습니까? 하물며 아직 유치원에도 가지 않는 꼬마 베이비들도 스마트폰을 사용해서 유튜브를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이와 같이 쉬운 거예요. 그래서 서비스 개발이 필요해요. 이런 서비스 개발은 누가 합니까? 소프트웨어 업체가 하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또 이것들이 통신이 가능하도록 하기 때문에 통신업체, 또 우리가 5G라고 해가지고서 초고속 통신망을 갖다 구축합니까? 그래서 이제 지금은 5G를 넘어서 또 6G도 나오고, 통신하는 속도는 거의 우리가 리얼타임, 우리가 저쪽에서 전기가 모자라는데 뭐 하루 후에 알았다, 1시간 후에 알았다, 이러면 큰일 나지 않습니까? 실시간으로 통신할 수 있고 또 그것을 잘 이용해 가지고서 쉽게 사용할 수 있는 서비스 개발이 필요합니다. 전기는 우리가 2차 산업혁명 때 나왔지만은 4차 산업혁명에서 스마트 그리드로서 스마트화 됨으로 인해 가지고 비로소 우리가 스마트 그리드를 구현할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자, 이런 것들이 새로운 개념을 갖다가 다시 한번 얘기를 한다면은 우리가 1차 산업혁명하고 2차 산업혁명은 실질적으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현실 세계에서 일어났어요. 근데 그 3차 산업혁명은 디지털 세계 또는 온라인이라고 해가지고서 가상의 공간에서 일어났어요. 그런데 지금 4차 산업혁명은 이 오프라인과 온라인이 결합해가지고서 실시간으로 결합해가지고서 새로운 어떤 서비스가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각 지역의 조그마한 태양광 발전, 풍력 발전 이런 데서 발전되는 것들이 빅데이터로 수집이 돼가지고 온라인에 있었을 때 이 온라인의 데이터를 가공해 가지고서 현실에서 어디가 전기가 부족하고 문제가 있는 건가를 판단해 가지고 바로 명령을 내릴 수 있는 이와 같이 오프라인 투 온라인 개념이 전기 쪽에서 일어나는 것이 바로 뭐겠습니까? 스마트 그리드입니다. 자, 여러분들이 앞으로도 이 4차 산업혁명에서 핵심인 정보기술, 그 중에서도 AI라고 하죠. 이런 것들이 무슨 뭐냐면은 실질적으로 사람이 관여할 수 있는 이런 데이터의 범위를 넘어섰을 때 인공지능의 힘을 빌려 가지고서 이와 같은 것이 구현이 가능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스마트 그리드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단순하게 전력망을 어떻게 보면 효율적으로 인텔리전트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2차 산업혁명하고 4차 산업혁명이 결합되어 가지고서 새로운 융합된 어떤 서비스가 개발된다. 이런 입장에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은 훨씬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오늘은 우리가 스마트 그리드에 대해 가지고서 간단하게 소개를 했는데요. 왜 스마트 그리드가 필요한가? 실질적으로 우리 지구의 환경을 지키기 위해 가지고서 원자력이나 화력 이런 걸 더 이상 확장시킬 수 없지 않습니까? 이러기 위해서는 IT 기술, 정보 기술을 활용해 가지고 하는데 이러기 위해서 인프라가 필요하다. 그 인프라 중에서 핵심적인 것은 AMI, 그리고 또 이것을 저장할 수 있는 ESS, 그 다음에 통신, 이거 빠른 통신, 5G, 6G 빠른 통신이 필요하고, 그 다음에 그것을 갖다가 스마트하게 하는 소프트웨어, 이 소프트웨어 쪽은 인공지능, 이런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